시장에 새로운 먹잇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버리면 과거의 트렌드는 시장에서 계속 잊혀진단 말이죠. 테슬라도 뭐 예전처럼 막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가격은 저는 그냥 뭐 기업 가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종목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가려면 결국은 또 돈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면은 2차전지 섹터주들한테도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 당분간은 2차전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럴 기업이 아닌데 너무 빠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올해 3분기 4분기는 안 좋을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은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 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2차전지가 많기 때문에 수급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때가 많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빠진 이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많이 치고 올랐단 말이죠. 중국의 CATL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뭐 그 LFP 배터리를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이랬었는데 지금 거의 장악된 상태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었고, 근데 지금 전기차가 안 된 부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구매 수요들. 그러니까 미리 좀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수요들은 많이 샀다라는 거죠, 이미. 그런데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비싼 전기차를 살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그동안 많이 줬었던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도가 많이 났어요. 직원들도 많이 자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또 소비력이 떨어지니까 뭐 전기차도 좀 많이 안 팔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의 뭐 영국이었죠? 뭐 전기차로 뭐 몇 년까지 다 바꾸겠다 이런 것도 뒤를 좀 늦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미국의 포드나 뭐 GM 이런 쪽들도 뭐 전기차 생산하는 부분들을 약간 목표를 좀 내리면서 뒤로 이연시키는 부분들이 좀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던 부분들인데, 요게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랑도 밀접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또 떨어지고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또 많이 팔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인프라가 빨리 더 많이 크게 확충이 되지 않고 있던 상태. 최근에 보시면 중고차 가격에서도 나타나요. 일반 중고차 가격은 한 달에 떨어져봤자 뭐 1%에서 3% 이내로 떨어지는데, 전기차 가격은 막 10%씩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산 전기차가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한 달에 막 팍팍팍팍 빠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게 왜냐하면 전기차가 계속 고사양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 전기차는 자꾸 사양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안 그래도 충전 인프라도 별론데 고사양으로 계속 새로운 차들이 더 싸게 나와버리니까 기존에 샀던 차들이 너무 가치가 하락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또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지가 점점 더 약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뭐 화재에 대한 우려감도 또 다시 좀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최근에 가장 큰 건 그랬던 것 같아요. 트럼프의 부상?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워낙 미국 내년 대선에 트럼프가 부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IRA 다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전기차보다는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런 쪽들 선호하고, 근데 지금 미국 대선이 내년에 거의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막 확충해놓고 질러놨는데 트럼프가 돼버리면 괜히 투자는 해놨는데 이거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 지금 눈치 보는 구간인 거예요. 그 중국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자동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여버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고, 물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랑 바이든이 지금 친환경 신재생, 기후협약 이런 쪽에 뭐 동의를 하면서 하면은 이제 전기차 쪽, 뭐 풍력, 신재생 이런 쪽으로 잠깐 눈길이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바이든과의 협업이란 거잖아요. 다시 내년에 트럼프가 11월 달에 됐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또 시장이 또 우려를 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곧. 그래서 2차 전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뭐 사실 뭐 지금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 빠지고 지금 2차 전지가 반등하는 이 와중에도 계속 탄산리튬 가격은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중국이 히토류 막 이런 거 가지고서 막 미국 압박했는데 뉴스 보셨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발견됐다. 이런 뉴스. 그다음에 미국의 엑소모빌이 리튬에 올인했다. 막 리튬 막 생산한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게 계속 이제 소재들은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롯데 머티리얼즈로 이름을 바꾼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동박으로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못 오르고 비실비실 된단 말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다 힘들어요. 동박업체들이. 동박업체는 또 전기료에 되게 민감했단 말이죠. 지금 전기료가 엄청 오른 상태에서 동박업체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다가 말레이시아 공장 돌아가는데 여기에 또 SKC까지 참전을 해버리니까 SKC에서 또 점유율을 넓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업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경쟁업체 생기고 미국에서도 경쟁업체 생기고 계속 소재업체들은 경쟁자들이 생겨요. 만약에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뭐 NCMA 뭐 이런 식으로 하이니켈계들을 많이 하는데 하이니켈계는 배터리 비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비싸고 물론 롱레인지는 좋은데 배터리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엄청난 소재가 다시 나와버리면 다시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너무 과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소재 산업은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너무너무 빨리 발전하면 지금의 기술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나 후퇴에 드는 기술이 돼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재주들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치를 미리 땡겨서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좀 조정이 많이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 기술적인 부분은 지수와 연동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의 시선 분산.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지금 움직인 지가 거의 한 5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기도가 조금씩 퇴색될 수 있는 구간에 오고 있다는, 주식도 패션이랑 마찬가지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방산도 앞으로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인기도가 시들해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패션이에요. 유행. 지금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는데 나중에는 롱치마가 유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새로운 먹잇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버리면 과거의 트렌드는 시장에서 계속 잊혀진단 말이죠. 물론 근데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섹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가 자체로는 삼성전자처럼 그냥 묵직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상태로 이렇게 남아서 계속 이제 지수와 거의 연동하는 정도의 움직임? 이런 정도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가 랠리를 벌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랠리는 금리 인상과 같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 하면 미국의 IRA법이라든지 계속 투자가 이어지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말거나 이쪽 섹터는 계속 커가는 산업이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주들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계속 공장을 짓고 전기차 업체들이랑 계속 협업을 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이러면서 여기는 뭐 금리가 오르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일단 투자하겠다는 건 다 질러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쪽에서 더 뭔가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금리 때문에 피해본 섹터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금리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미국의 IRA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수혜를 본다는 개념, 그 다음에 전기차의 초반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많이 올랐으면 올랐지 금리 때문에 피해본 섹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해서 수혜를 보기는 힘들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 지수 오르는 정도의 수준은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런 부분은 지수랑 같이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지수를 압도하는 그런 수익률을 강하게 내기에는 약간 좀 뭐랄까요? 패션이 약간 조금 노후화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테마처럼 막 강하게 막 포모 현상을 일으키면서 예전에 한번 확 올랐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막 성장의 그 고성장의 펄을 막 주던 그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서 약간 성장보다는 이제 조금은 성숙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재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뭐 전해질, 뭐 전해액, 동박, 뭐 그죠? 뭐 다 많아요. 뭐 분리막 업체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든 뭐든지 간에 이제 실적이 중요해요. 주가는 빠진 만큼 빠졌고 뭔가 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보여지느냐 그냥 고만고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일단 많이 팔려야 되는 부분이고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이게 장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재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지금 일단 그 소재주도 뭐 리튬이라든지 그 외 기타 등등등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다.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에 뭐 LNF 이런 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에 대해서 뷰를 그렇게 크게 좋게 안 주더라고요. 그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좀 고해성사에 있었잖아요. 우리 3분기 실적 좀 안 좋은 것 같아. 최근에 파두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댓글 보면 뭐 동네 치킨집도 이거보다는 더 나온다 막 이런 막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막 댓글이 달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제 곧 상장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 좀 고해상사가 있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현존하는 2차 전지들은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소재들이 있으니까 새롭게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를 계속 상향시키던 상태에서 지금 눈높이를 낮춰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낮춰주고 있는 눈높이에 부합되는 실적이나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안에서 무조건 꾸준히 필요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를 찾아야 된다라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사실 장비주들이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질러놓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장비주들이 이제 발주가 들어갈 것이다 해서 장비주들이 좋았었는데 어제도 뭐 뉴스 최근에 나온 거 보시면 조인트 벤처도 잠깐만 기다려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장비 매출 기대했는데 또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장비주도 약간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단에서도 보시면은 뭐 응급제 이런 쪽들은 뭐 궁극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좀 있고 응급제들은 좋아요. 왜냐면 응급제들은 사실은 롱레인지 가격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펫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들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펫배터리를 수거해서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실적들이 막 퍼포먼스가 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못 움직이는데 지금보다는 먼 미래를 놓고 본다라면은 대기업들이 근데 그 펫배터리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또 작은 기업들은 또 캐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산업의 초기에는 작은 기업들이 유리한데 그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커나가면 그걸 대기업들이 다 잠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도 다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다 지금 우리도 펫배터리 할래, 우리도 펫배터리 할래 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대기업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2차 전지 안에 있는 섹터주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뭐 리튬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랬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 기업으로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리튬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소모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 전지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래도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지수에는 어느 정도 연동을 하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 상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 다 뻔히 아시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뭐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다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뭐 SDI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기차가 좀 더 확산되고 커지다 보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단에서는. 네, 근데 에코프로는 사실 좀 포모 현상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예전에 카카오가 많이 갈 때 자회사들 다 상장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자회사들 엄청 올라가고
파카오도 많이 올랐지만 그 뒤로는 그냥 다 주저앉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도 계속 자회사에 대한 가치 때문에 에코프로도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라면은 자회사 하나하나씩 상장하는 그 시점부터는 또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1, 2를 계속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 지수상으로는 조금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걸 찾기 위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들을 찾으시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다 수직 계열화 시켜놓고 지금 전기차라든지 이제 소재 기업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철강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이 갖고 있는 분명히 포지션도 있겠지만 뭐 새롭게 약간 말씀드린 그런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로 이제 수직 계열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쪽도 어차피 2차 전지 올라가면 같이 세게 오르니까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만큼 막 고점을 다시 뚫고 막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그냥 좀 지수 플레이, 네, 지수 플레이 하시는 게 조금 단기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이것도 제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정말 미친 듯이 다시 2차 전지를 사는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기사 보면 내년에 뭐 2차 전지주 2배 오른다. 막, 2배는 아니다. 50% 이상 오른다구나.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결국은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잘 팔릴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이나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지금보다 더 많이 판다라는 기사들 이런 거에 연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뭔가 뒤로 밀어놨던 포드나 GM이나 뭐 기존의 전기차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를 뭐 생산한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다시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 때 요럴 때 더 가치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전기차 업체들이 좀 움츠리는 가운데서 현대기아차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계속 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있겠지만 뭐 현대기아차가 글로벌에서 포지션이 엄청 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테슬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테슬라도 슬슬 이제 좀 가격을 무기로 해서 시장을 주도했었지만 지금 많은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면 이제 뭐 MS도 분명히 나눠먹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테슬라밖에 살 게 없어서 테슬라를 샀다라면은 이제는 테슬라 말고 딴 것들도 살 게 많아졌다. 그래서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확산된다라면은 더 나눠 먹어야 되니까 테슬라도 뭐 예전처럼 막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